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출전하고 현재 8강까지 오른 항주 아시안게임 축구 소식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죠. 중국이 8강에서 한국을 피하려고 대진표를 바꾼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이제 홈페이지에 중국이 속해 있는 이 부분이 한국이랑 안 만나도록, 그러니까 홍콩이랑 만나도록 뭔가 조작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일종의 실수였나 봐요. 뭐 다시 고쳤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제대로 올라왔습니다. 중국과 카타르,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뭐 이렇게 다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표가 돌아왔습니다. 일단 뭐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중국이 뭐 한두 번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죠. 사실은 저도 중국을 한 5년 정도 살다 온 사람으로서 중국에 대한 어떤 의심 정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중국 내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자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5차례나 딴 강국이죠. 절대 강국이고, 그리고 의외로 그 뒤를 잇는 게 이란입니다. 그 뒤가 인도, 미얀마, 대만, 그리고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이 아시안게임에서 굉장한 강세를 드러내는 그런 팀이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 특히 23세 이하죠. 23세 이하의 선수들이 출전하게 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이 한국이 굉장히 높은 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대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번 한국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 이강인 선수죠. 막내 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강인 외에도 뭐 와일드카드로 백승호 선수, 그리고 뭐 설영호 선수, 정우영이나 홍현석, 뭐 이렇게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을 포함해서 국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엄원상, 송민규 같은 선수들도 이제 뛰고 있다. 일단 라인업을 살펴봤을 때 확실하게 기대가 되는 선수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런 대표팀이고, 원래는 한국이 조별 예선에서 한 번도 실점하지 않고 3연승을 거두면서 엄청나게 파죽지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쿠웨이트를 상대로 이제 9골을 넣었고, 태국을 상대로는 4대 0으로 이겼고, 바레인을 상대로 3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확실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한국 대표팀입니다. 그런데 이제 8강에서 만나게 될 상대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그럼 어떻게 했냐? 일단 인도와의 지구 더비, 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두 나라의 더비가 이제 5대1로 끝나면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야, 우리 이번 아시안게임 희망이 있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미얀마를 상대로도 4대0으로 이겼죠. 다만 방글라데시를 상대로 0대0으로 비기면서 약간의 회의론이 좀 일었다가 이번에 카타르를 이겼어요. 이번에 카타르를 이제 1대0으로 이겼는데, 예전에 카타르가 또 한국을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야, 이번에 한국 어쩌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단 키르기스스탄을 5대1로 이겼는데, 그런데 이게 점수처럼 보이는 어떤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이제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알 텐데, 일단 꽤 마음을 졸이게 되는 그런 경기였죠. 5대1이면 뭐 스코어상으로는 야, 뭐 키르기스스탄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2대1로 이제 경기가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애타는 상황이 발생했다가 나중에 좀 풀리면서 70몇 분 이후에 좀 경기가 풀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문제는 8강에서 중국을 만났다는 겁니다. 야, 진짜 이 부분은 알고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중국보단 카타르가 이기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뭐 홈 어드밴티지도 있고 어쨌건 좀 으쌰으쌰 해서 8강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올라왔는가 이제 보는데, 이 부분을 논하지 않을 수 없죠. 일단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7월에 중국과의 2차 평가전에서 1대0으로 졌습니다. 물론 그 전 경기는 이겼는데, 그런데 이 경기에서 지면서 약간의 이거 이 평가전 왜 한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물론 현지 적응을 위해서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이라는 팀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한 평가전이라서 지금은 뭐 이제 뭐 백신을 한번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 보여줬던 그 더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 선수들이 이제 밀어버리려고 하는 모습들, 뭔가 굉장히 비신사적인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 하필이면 또 이번 대회에 VAR이 없죠. VAR이 없습니다. 왜 없는고 하니, 사실 그 전에도 없었다 이게 이유인데, 아니 뭐 2018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그 전에 없었죠. 그러면 뭐 축구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도입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도입되면은 중국이 당연히 그 부분에서 불리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중국이 한국과의 평가전에서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매너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미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뭐 여기서 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밀어가지고 뭐 넘어뜨리질 않나, 한국 선수들에게 깊은 태클을 가하지를 않나, 그러면서 뭐 본인들이 누워있지 않나, 하여간 뭐 별짓을 다 했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기사도 나왔죠. 엄원상 선수가 이제 소림축구에 이제 쓰러졌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상치 못한 부상을 겪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을 만나게 돼가지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벼르고 있고.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뭐 뒤에서 미는 모습을 보여준 게 뭐 우리와의 평가전 때만 이런 거냐? 아닙니다. 이번에 카타르와의 경기에서도 아주 시원하게 뒤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가지고 이 상황 때문에 무슨 상황이 일어나냐?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납니다. 경기 끝나기 직전이고 추가 시간 6분 남은 상황이 이때 점수가 중국 1 그리고 카타르가 0. 그러니까 카타르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거거든요. 비매너적인 행동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장면이 뭐냐면은 후반 추가 시간에 지금 골키퍼가 들어 누워서 아예 치료를 받습니다. 뭐 들어 누울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파스 뿌리고 이제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결국에는 레드 카드를 받게 됩니다.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한간엔 이런 이야기가 돌죠. 그러니까 다음 경기는 한국과의 경기니까 멀티골을 먹힐 확률이 높으니까 이번 경기에 레드카드를 받아서 출전 정지를 받아야겠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중국에서 실제로 이런 찌앙숑롱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레드카드를 일부러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비매너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줬고, 한국은 이제 중국을 맞이하면서 일단 경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상대가 뭐 실력이 높다 낮다 이런 걸 떠나서 긴장감을 좀 높여야 됩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일단 홈이죠. 키르기스스탄과의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일단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추가골까지 넣었죠. 페널티킥 그리고 추가골, 정우영이 이제 추가골까지 넣으면서 2대 0으로 앞서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키르기스스탄이 한 골 넣습니다. 역습을 통해서 사실 전방 압박을 통해서 뺏어낸 볼을 이제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슈팅까지 하는 장면인데, 이게 들어가면서 2대1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이 이 상태로 맞춰지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됩니다. 언제까지 지속되냐면은 72분까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한민국 대표팀은 키르기스스탄한테 거의 뭐 40몇 분 동안 희망을 준 겁니다. 희망을 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선수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죠. 그나마 대한민국 선수들이 좀 힘을 뺄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페널티킥을 얻어가지고 이걸 성공시켰을 때 3대1로 달아나고, 그 뒤에 이제 연속으로 골이 터지면서 편안하게 또 5대1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교훈이 있죠. 상대가 절대적인 강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희망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예전에 대한민국이 이제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뭔가 떨어진 그런 처참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이 경기를 봤을 때 뭐 점수는 5대1이지만 사실은 중간에 약간 막히는 부분이 있었고, 그게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었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사실 가차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중국 선수들과 이 컨택을 할 수 있는 지점을 주면 안 됩니다. 진짜 너무 더러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피지컬적으로 이제 굉장히 나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몸이 접촉할 일 자체를 최대한 만들지 않고 페이스를 끌어올려가지고 상대를 하는 게 일단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단 하나의 전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제 중국 현지 반응을 좀 살펴볼 텐데, 한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한국을 상대로 우리는 훨씬 더 단단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상대가 좋다는 건 인정한다. 我们承认对方好. 상대가 좋다는 건 인정하는데, 근데 우리도 그렇게 차이 나진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수비적으로 조금 더 딱딱해져야 된다. 단단해져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건 상대방도 마음속에 압력이 있을 수 있다. 他们心里肯定也会有压力. 그러니까 이压力라는 게 압력이죠. 압력이 좀 있을 수 있다. 어떨 때 압박이 느껴질까요? 이럴 때입니다. 이 키르기스스탄이 2대1로 쫓아오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한 점차 경기로 뭔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될 때, 혹은 0대0으로 되게 오랫동안 중국이 버틴다거나 이러면은 슬슬 불안해지죠. 이거 개최국 중국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단하게 수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한국을 좀 버티다 보면은 한국 선수들이 이제 뭔가 압력을 느껴가지고 이제 무리한 행동을 할 때 그때 역습을 하겠다. 이게 지금 중국의 전술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전형적인 약팀들이 이제 강팀을 이기려고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팬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은 뭐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일단은 예측하건대 나붙고 못 이긴다. 못 지나간다 이거죠. 비징对方 이거 미엔준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거죠. 군면제
군면제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 아시안 게임은 군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 중 하나이고,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3위 이내에 들어야 하지만 근데 이제 상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남미 유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런던 올림픽이 유일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신기해서 갖고 와봤고, 그래서 뭐 병역 특례 때문에 중국이 이제 질 거다, 병역 특례 때문에 지는 건 아니죠.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이제 똑바로 해야 되는데, 뭐 이런 핑계라도 있으면 이제 쟤네들은 군대 때문에 필사적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이런 얘기 합니다. 한국을 이길 수 있으면 관준러, 이건 뭐 우승하는 거지. 한국을 이길 수 있으면 우승하는 거지. 이건 맞는 말이죠. 한국이 지금 5회나 우승한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다 우승팀이기 때문에 한국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중국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노려볼직하다, 뭐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겨야 말이죠. 능잉, 이길 수 있다면 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향전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기는 거는 거의 뭐 이제 환희스러운 상황에 가까운 거고, 사실상 못 이길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수비를 많이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중들이 뭔가 좋은 축구를 보고 싶어가지고, 뭔가 좀 화려한 축구를 보고 싶어가지고 중국 축구 선수들을 압박할 수도 있지만, 그거 무시하고 그냥 수비 축구 해라. 너희들 그냥 이렇게 그 역습하는 그런 축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게 뭐 부끄럽게 이긴 거냐? 아니다. 그렇게 이기더라도 이긴 건 이긴 거다. 띄우는, 이게 이제 부끄럽다라는 뜻인데, 수비 전술을 써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축구 팬으로서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요구 사항이 있다면은, 뭐 일본이나 한국을 상대로 한번 지는 거 뭐 그 정도는 뭐 만족한다. 뭐 그쵸. 한국이나 일본 상대로 지면서 떨어지면은 뭐 부끄러울 게 없죠. 다른 팀을 상대로 이제 떨어져서 지면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근데 뭐 한국이나 일본 정도면은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축구 팬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뭐 한두 번 지는 건 뭐 별거 아니죠. 실력이 그냥 드러나는 건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농구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이완이랑 붙게 되나 봐요. 타이완이랑 붙게 되는데, 그런데 뭐 그렇게 지더라도 그냥 뭐 추석 선물로 생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 팬들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팬들이 생각보다 되게 자조감이 심해요. 그 자조하는 모습이 되게 많고, 특히 축구에 대해서는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일본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댓글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 반응은 지금까지 많이 안 다뤘는데, 뭐 나중에 좀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조금 더 많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카타르의 경기는 일단 중국의 승리로 끝났고,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한국이 이겼고, 북한도 이겼죠. 그래가지고 뭐 북한도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일본과 미얀마는 경기를 아직 안 했는데, 뭐 어떤 팀들이 좀 경기를 치르면서 올라올지 좀 지켜보면서, 일단 우리는 우리 경기 준비해야죠. 10월 1일 오후 9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지켜보면서 이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소식들도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